그리고 대통령이 이제 이 진행에 정말 천부적인 소질을 가지고 있어요. 다 이재명 대통령이 장동혁 보면서 약간 억울하시죠? 먼저 자기가 성공을 했는데 이제 역습을 당하니까 존재자 면모 뛰어났습니다. 약간 억울하시죠? 그러면서 이 반박을 이렇게 당하니까 말이죠. 제가 나중에 원래 이제 내가 모두 발언할 상황인데 제가 좀 나중에 할 테니까 먼저 한번 방어하세요. 간단하게 한 말씀 하시고 이렇게 하면 실제로 일방적 주장하고 나중에 이렇게 왜곡이 될 수 있잖아. 다음 사람에 의해서 억울하실 수 있으니까 괜찮아요. 어떻습니까? 어때요? 그 다음에 대표님 있다 하시고, 그러니까 이건 정청래 대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씩 더 하세요. 순서를. 이렇게. 그러니까 여야 대표 회담할 때 보통 이제 형식적으로 모두 발언 뭐 여당 대표, 야당 대표, 대통령 모두 발언 한 번씩 하고 그냥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뭐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는 처음 본 것 같았어요. 이번에 저도. 처음이죠. 예. 이거는 헌정사상 처음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뭔가 얘기를 하고 뭐 토의를 해보자 하는 그 의지가 아닌가 뭐 좀 그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민웅기 기자 정확하게 짚었어요. 이게 계속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와서 청와대 와서 밥만 먹고 갔다는 얘기 듣지 않게 해주겠다. 그죠. 양쪽에다 명분 주겠다. 그 대신 우리가 자꾸 만나서 대통령 제일 좋아하는 거 뭡니까? 수의하고 그쵸. 여야가 하나가 돼서 국난 극복하자. 이 메시지 계속 줍니다. 국힘 입장에서는 약간 말리는 신우이 전략에 감겼다. 감격. 요렇게 느끼고 돌아가서 생각해보면 이불킥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이제 뭐 좀 과장해서 말하자면 굿캅 배드캅 역할이 딱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는 확 또 물어주고 또 중재하는 척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페이스로 넘어가는데 자 그랬더니 장동혁 대표 좋은 거 같습니다. 밥은 저 여의도 돌아가서 먹어도 괜찮습니다. 응? 자기 말할 기회가 생기기가 좋은 거야. 자기 지금 말려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이게 말리는 과정이에요. 대통령이 또 이거를 현타를 주면서 웃음까지도 유발시킵니다. 그런데 장동현 대표가 딱 얘기하면서 아까 자기가 했던 이야기 중에서 이를테면 정청래 대표한테 씹혔던 부분, 공격당한 부분이 뭡니까? 일단 TBS 거는 받아들여줬는데 나머지 이를테면 조작 기소라든가 중국 짐 캐리 뭐 그것도 아직 언급을 안 했었고 뭐 환율이나 뭐 경제 문제도 뭐 그렇게 얘기를 안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재반론이면은 이를테면 조작 기소 정도 가지고 물고 늘어져야 되는 거야. 근데 장동혁도 머리를 씁니다. 뭘 하냐면 광주 전남 통합 말씀했는데 대구 경북, 대전 충북 통합 안 돼서 안타깝다. 뭐 이견이 있었다. 이 정도 얘기를 하더니 갑자기 뭐 대구 경북 해달라고 할 줄 알았어요 저는. 그러니까요. 근데 갑자기 부산 허브도시 특별법을 해달라고. 시장이 삭발했거든요. 예, 그거 갖고 왔네요.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으니까 국회에서 속도를 내서 빨리 통과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대구 경북은 포기한 거야 지금. 어차피 이제 안 되니까. 대전 충남도 포기. 근데 부산 허브도시 특별법 요거는 어떻게 자기들이 힘을 쓰면 부산을 어떻게 좀 해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겠죠 현실적으로. 근데 제때제때 좀 의견을 내고 통과를 시키든지 왜 항상 뒷북치면서 찡찡대는 상황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찡찡댄다. 네, 찡찡대요. 정확하게 또 짚어주셨습니다. 그때 하면 그쵸. 이러지 않아도 되잖아요. 찡찡대고들 난리야. 할 때 하지 말이야. 자 그런데 요거를 이제 여야정이 하면은 각각 민주당과 이제 내란당이 진해 소굴로 우리 민주당은 소굴이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내란당은 진해 소굴에 가가지고 이제 또 기자들한테 막 풀하잖아. 그쵸. 그 풀을 보니까 이제 요거 모두 발언까지 하고 이제 비공개로 전환이 되잖아요. 부산 허브도시 특별법을 한 2번 정도 더 얘기했다는 거야. 거기 입장에서는 이제 약간 대통령이 발목 잡았다 그런 식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는 이제 자기들이 공격 포인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전재수 장관이라든지 전 장관이라든지 뭐 이재성 후보라든지 뭐 다 대통령 뭐 이재명 정부에서 뭐 일을 했었던 사람들이니까 대통령이 발목 잡은 사람들의 후보를 그걸 쓸 수 있느냐 뭐 해서 이제 자기들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 이렇게 소구력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부산에서는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여하튼 전혀 새로운 아젠다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지금 제 반론하라니까. 자,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 새끼 봐라, 이거 봐라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원래 반대 신문은 주신문에 대한 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아까 네가 한 말 중에서 보충. 그렇지 보충적으로 해야 되는데 넌 새로운 얘기를 하고 있네. 이런 보게 괜히 시켰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장동혁이 또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요? 요즘 재판이 예전처럼 법대로 진행되는 게 아니어서 나 판사 출신이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사실 법조인들끼리 나누는 하이 조크입니다. 그렇죠. 일반인들은 뭔 말이야 이거 재미없는데 여하튼간에 재밌게 뭐 부드럽게 진행이 화기애애하네요. 됐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식사들 마무리하고 헤어질 때까지 대단히 화기애애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대통령이 좀 탁월한 진행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청래 대표 두 번째 이제 재반론을 통해서 아까 살짝 얘기했잖아. 이거 그 대구 경북 대전 충남 통합 안 된 거 안타깝지만 우리가 반대한 건 아니다. 또 이렇게 실드 치니까 뭐라고? 너 처음에 추진하자고 해놓고 또 반대해서 내가 당황스러웠단 말이야. 라고 요거는 또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짚어 사실 확인을 해주고 있죠. 줍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그 소위 말하면 짐 캐리 예산이라고 중국인 집 날라주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쪽에서는. 그렇죠. 심지어 뭐 이번에 뭐 중국 추경이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지금 뭐 확대해서 공격하고 있는데 그거 좀 디펜스합니다. 짐캐리 예산 이런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와서 물건을 많이 사면 이게 가져갈 게 걱정이 되잖아요. 근데 이것을 공항까지 갖다 준다고 하면 물건을 더 많이 삽니다. 그렇죠. 이런 차원이래요. 그리고 다른 뭐 이를테면 그 이런 짐 캐리 예산 같은 게 있는데 특정 공항에서 이게 안 되는 데가 있나 봐. 그래서 요건 한 5억 정도밖에 네. 안 돼요. 그러니까 뭐 거기서 306억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환대나 뭐 환영하는 이제 편의 제공이나 아니면 현지에 중국 현지에서 이제 한국을 홍보하는 뭐 그런 홍보비, 뭐 환대 부스, 뭐 그런 거 설치까지 다 해서 306억이고 짐 캐리 예산 같은 경우에는 5억밖에 안 됩니다. 구매 동료니까요. 네. 실제로 그 전체 이제 306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요런 카테고리로 돼 있는 거래요. 중화권 시장 유치 확대 명목으로 외래 관광객 유치 마케팅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안 306억 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니까 이게 중화권이니까 중국을 포함해서 뭐 싱가포르, 대만도 있고. 대만, 네. 홍콩 다 포함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주요한 고객 국가들이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이렇게 명토 박아서 외래 관광객 유치 마케팅 활성화 지원 사업에서 306억인데 알고 봤더니 이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먼저 관광상품 개발 및 판촉 예산 49억 8,600만 원. 비즈니스 하자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리고 환영 환대 및 편의 제고 예산 48억 1,400만 원. 네. 중국 시장 홍보 마케팅 예산 208억 원. 네. 아마 여기에 환영 환대 및 편의 제공 예산 48억 중에 아마 5억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삭감이 됐어요. 네. 그렇죠. 중국 관광객 짐캐리 예산 추경에서 빠졌다. 야당 지적에 문체위서 25억 원 삭감. 네. 자, 이렇게 해서 받아주는 형식으로 처리가 됐는데 설명은 또 이렇게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무슨 뭐 중국 추경 요거 아니다. 하지만 요거 기분 나쁘면 빼줄게 5억. 네, 이렇게 선방한 겁니다. 근데 약간의 이게 좀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있었는데 대통령이 이제 모두 발언을 통해서 자 비공개 때 맞아 격렬하게 한번 논쟁해 봅시다 라고 논쟁은 즐깁니다. 대통령은 실제로 의미 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치적인 쇼맨십이 아니라 실제 의미 있다. 의견이 좀 다를 경우에는 사실 만나서 자주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언제나 가급적이면 터놓고 얘기하자. 아니면 뭐 다를 수도 있고 의견이 합치가 안 될 수도 있죠. 오해는 최소한 많이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의견이 같아지지 않더라도 최소한 잘못 알고 있는 것들 네. 그리고 팩트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들 이런 건 우리가 고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저는 자주 이렇게 만나 뵙고 싶습니다. 제가 빈말로 사진만 찍고 선전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지금
대정부 질문 받는 느낌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대통령이 중요한 지적을 하고 있다. 특히 그 야당이 그러면서 대단히 수용적인 태도를 네. 보입니다. 실제 수용한 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아니 그런 느낌과 인상을 주잖아. 분위기가. 네. 네, 이거 장사 잘하는 거죠. 많은 소통과 대화를 할 필요가 있는데 아까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오해는 우리가 최소한 줄이자라고 하면서 두 번째로 최소한 이 객관적 팩트라고 하는데 팩트가 아닌 경우가 있다. 우리가 잘 토론하려면 최소한 그 팩트들을 확정을 하고 논쟁하자. 그렇죠. 그러니까 저 소송 과정에서 이제 합의된 사실을 적시하고 이제 그거를 법적으로 해석하잖아요.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하고 싶은 얘기 다 합니다. 전쟁 피해 지원금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 현찰 나눠주기라고 하는 것은 좀 과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불필요한 거는 삭감할 수 있어. 근데 이거를 그렇게 니들이 언론 플레이하는 거는 과도해. 안 돼. 이렇게 할 말씀을 또 다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상당히 중요한 시퀀스가 이어지는데 대통령도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이제 중화권 관광객 유치를 위한 306억을 중국인만 대상으로 한다라는 것처럼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짐 캐리 예산과 관련해서 아까 중국인 그 말 뭐예요? 라면서 짐 캐리 예산 얘기를 하는데 이거 중국 사람한테만 도움이 되는 예산입니까? 그랬더니 제가 잘 내용 모른다고 사실대로 얘기합니다,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게 아마 보고가 제대로 안 된 부분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시간을 17일밖에 지금 투입을 못했거든요. 워낙에 긴박한 예산이라서 대통령이 솔직히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외국인 관광객들의 지원을 위한 거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대상이 한정돼 있다 중국 사람으로 이렇게 얘기하니까 만약에 중국 사람만을 위한 예산이면 삭감하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대통령이. 그러니까 대통령은 그렇게 알고 계시지 않았던 거야. 그래서 대신에 팩트를 한번 체크해보고 네. 만약에 그렇다면 삭감합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5억만 삭감된 것은 5억은 누가 봐도 이제 중국인들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한정이 돼 있는 것 같으니까 그건 삭감한 거고 그렇죠. 나머지 301억은 전반적으로 네. 보편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라고 뭐 홍보 마케팅이니까 그렇죠. 판단이 돼서 그거는 이제 남은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정확하게 판단을 해준 것 같습니다. 자, 요게 이제 중요한 사안입니다. 대통령 또 개헌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또 5.18 기념일이 다가오죠. 제 기억으로는 5.18 때마다 야당은 여당일 때도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게재하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윤석열 했던 말이죠. 그죠? 네. 이번에도 5.18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또 한 가지는 그러면서 야당이 당시에 했던 이야기 중에 부마 항쟁도 같이 넣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요거 두 개는 니들 하자고 한 거니까 뭐 별말 없지. 그리고 요거 중요하죠. 어쨌든 계엄 사태가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계엄 요건을 강화하는 것, 그건 꼭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계엄을 남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누가 반대할까 싶어요. 네, 그리고 요거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이거는 지금 현직 대통령의 권한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뭐 이거를 계엄을 쉽게 하자는 것도 아니고 계엄을 어렵게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니까 야당이 오히려 좋아해야 되는 거야. 누가 봐도 그렇죠. 그렇죠. 누구도 계엄을 일으킬 거라고 생각을 안 했으니까 이건 없었던 내용인데 이제 한번 있었으니까 결국에는 뭐 계엄을 한번 일으켰으니까 이제 그거를 못하게 막자, 좀 강화를 하자라는 거잖아요. 반복은 안 된다. 네. 네. 그래서인지 오늘 내란당에서도 뭐 개헌과 관련된 특별한 발언은 없었던 걸로 사후 브리핑에서도 그렇게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또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것, 이것도 이견이 없는 부분이라서 순차적, 점진적 개헌이라는 측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수용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결국은 이번 개헌에 대해서 반대할 명분도
의미도 없어졌다는 게 다시 한번 확인이 되고 송원석이 그랬나요? 이번 개헌을 연임을 위한 뭐, 연임을 위한. 뭐라고 그랬더라? 연임을 위한 뭐 포석이다 뭐 그런 식의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뭐 대통령한테 얘기했더니 대통령이 답이 없더라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아니 연임 얘기는 한 적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면 당연히 답을 안 하죠. 답할 가치가 없죠. 네. 그래서 시정연설 때 자리를 비웠는지 모르겠네요. 송원석 씨가 아, 그죠? 의원이 예. 네. 자 어찌됐든 간에 여야 정 네. 아주 성공적으로 치러진 것으로 여러분들께 보고드린 만큼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자 후속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뭐 전반적으로 특별히 튀는 보도는 없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반대 추경에 대해서 반대하기도 어려워진 거잖아요. 어쨌든 장동혁이 얘기를 했고 두 차례나 발언 기회를 얻어서 얘기를 했고 그걸 다 대통령이 수용을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또 플러스로 트집을 잡으면 이제 진짜 발목 잡는다라는 얘기밖에 안 나오니까 이제 그럴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보면서 이번에 장동혁 대표가 새로 채널을 만들었잖아요. 무슨 뭐 유튜브 형 어디가 이런 장 대표 어디가? 야권 입장에서는 쟤 어디 가냐? 왜 저길 가서 밥을 먹고 있냐? 제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청와대 갔어. 네. 워낙 한 팀처럼 잘 움직였어. 맞아요. 그러니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진행하는 프로그램 속에서 한 팀처럼 잘 움직였어. 네? 쿵짝이 딱 맞고. 저는 그것도 궁금하더라고요. 청와대 가면서 그 유튜브 팀을 데리고 갔을까? 그걸 촬영을 했을까? 아 했어야 마땅하죠. 그러니까요. 네, 어차피 그것도 KTV 풀 받아서 만들 겁니다. 자, 뭐 대체로 이런 보도예요. 자, 뉴시스. 이 대통령 장동혁 추경의 중국인 집 나르기 예산 주장에 중국에 한정돼 있으면 삭감하라. 라고 당당하게 대통령이 얘기하고 또 삭감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저들 입장에서는 뭔가 얻은 것 같은데 실제로 이런 거 먹어도 배가 안 부른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49억에 한 5억, 뭐 한 55억 자르고 이제 306억에 5억 자르면. 그쵸. 네.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49억은 네, 그거는 뭐 나중에 또 네, 드려도 할 수 되는 있는 거니까. 거니까.